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 후보가 출석해야 했던 5건의 재판 모두 이 선거 이후로 미뤄진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독립이 100년은 후퇴한 날 뭐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자는 이것이 사법부 셀프 사망 선고일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혹평을 하는 분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 전 같은 경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대장동 사건은 그래도 6월 달로 재판 기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추후 지정이라고 해서 언제 그 재판이 지정이 될지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추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이번에 그 한기일하고 6월 공교롭게도 6월 3일 대통령 선거인 날 이제 그 선고까지 다 지정을 했다가 이제는 그 완전히 뒤에 추후 지정으로 했다라는 점에서 결국 정치 바람에 사법부가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웠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민주당 측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바로 그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법은 법대로 가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서 어떻게 보면 그 원칙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관심 있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이 되면 그 이후에 5개 재판 계속해서 열릴 수 있을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헌법 84조에 보면 그 불소수 특권이 있습니다. 재직중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외환이나 또 내란의 죄 말고는 불소추가 되는 특권이 있는데 그렇다면 소추라는 것은 기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소는 당연히 형사재판을 받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검찰로서도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 84조의 취지라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보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이 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 김혜경 씨가 어떻게 보면은 각각 어떻게 보면 그 돈을 결제를 하기로 생각했다라고 했지만 실제 나와는 유죄의 객관적 증거는 설명이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때 이제 그 20대 대선과 관련해서 배우자인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의 부인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던 것이고 그 당시 카카오톡을 비롯해서 그 배모 사무관과의 어떤 그 주고받은 대화를 보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거나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걸 묵인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유죄 판결문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참석자들도 그 식사를 김혜경 씨 측에서 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유죄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혜경 씨 측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들 몰랐고 배모 씨가 알아서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배척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죄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배우자에게 이익이 됐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를 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김혜경 씨 측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라면서 상고하겠다는 게 밝혔거든요. 근데 상고를 하더라도 대선 전에, 대선 기일 전에 발표가 날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대선은 21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상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대법원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고를 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히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이번 선고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와 그동안 계속 선거를 여러 차례 치러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기부행위가 있을 때는 좀 법에 위반된다라는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이렇게 사실 결제를 뭐 같이 해줬다, 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런 부분을 용인하고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계속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한 번 더 주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뭐 김혜경 씨 사건 이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의 판결은 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선거 운동에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정치적 위축 효과가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난 20대 총선 대선 같은 경우에는 김혜경 씨가
본인의 어떤 이름을 건 책도 내고 굉장히 예. 언론 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에서 상당히 어떤 배우자 씨를 그 현역 국회의원들도 넣는 등 굉장히 강화하고 있지만 언론에 지금 김혜경 씨는 보이고 있지 예.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배우자가 전면에 나섰을 경우에 이와 같은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 이런 부분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향후에 2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김혜경 씨의 역할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결 1, 2심 유죄 판결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상당하게 발목이 잡히게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캠프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법원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이제 멈춰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기대도 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그동안 그 등록 전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그 후보가 확정이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었었는데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된 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 메시지를 내면서 한 차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나왔던 것도 맞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재판에 출석하면서 과연 육성으로 메시지를 낼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예. 어제는 일단 메시지를 내지 않고 그대로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뭐 육성으로든 또는 SNS든 계속해서 내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또 많은 부분들이 또 의문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으로 대선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네. 메시지를 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선 과정에서 여론의 향배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증인으로 나온 오모 전 예. 대위 이분이 이제 재판에서 얘기하기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지시한 걸 들었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진우 사령관의 증언과 그 부관의 증언이 사실상 지금 모순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증언 중에 어떤 것을 채택을 해서 믿을지 여부는 재판부의 나름대로의 정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증인으로 나온 분이 한 3가지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때 들은 것, 그 당시 생각한 것, 그리고 이렇게 증언한 이유 이 3가지를 하는데 들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총을 쏴서라도 문을 그 부수고 예. 들어가라는 얘기, 또 4명이 한 명씩 들쳐나오라 그런 지시를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걸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총을 그 하늘을 향해 가지고 이제 총을 쏘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경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이런 증언을 한 이유가 뭔지라고 검찰청에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와 직접 들은 내용과 달리 본인의 죄를 부인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사실상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증언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우 전 사령관의 증언을 믿을 것인지 네. 아니면 어제 증인을 믿을 것인지 앞으로 그 판결문에서의 내용이 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 이번 증언에 대해서 이 군 관계자의 증언이 이제 이진우 전 사령관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신빙성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는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다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려면 진술이 구체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사실상 기억에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군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면 재판부가 보기에 사실상 누가 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누가 구체적인 증언을 하는지 금세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변호인이 스피커폰도 아니고 직접 통화 내용을 어떻게 듣고 기억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전화를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키웠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맞받아치는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증언들이 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점을 또 고려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 이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일주일 뒤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19일 공판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결국 이것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법리적으로 내란죄 외에 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겁니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내란죄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내란죄와는 별도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죄가 성립된다라는 네. 그런 취지에서 추가적으로 기소했는 반면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 내란죄란 것은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그에 포함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봤을 때의 이른바 흡수관계로서 네. 내란죄만 성립되지 별도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 변호인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법적으로 봤을 때의 내란죄의 우두머리란 죄 이외에 별도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는지 이 부분을 두고 법리적인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중인 검찰, 김건희 여사에게 내일 출석하다 이렇게 조사를 받으라 요청을 한 상황이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계속해서 미온적인 그런 수사 요청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좀 보였는데 출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일단 14일을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네, 지금 알려져 내일입니다. 있는데요. 네. 내일입니다. 근데 아마 내일 김건희 여사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는 판단도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날짜를 지정해서 지금 출석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수사의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를 제외하고 지금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출석해서 직접 조사들도 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해서 어느 정도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뭐 내일 출석을 피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내일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검찰로서는 당연히 다른 날짜를 지정해서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시간을 두고 대선 이후 정도의 어떤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